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다우가 0.51%, 나스닥이 0.5%, 그 다음 S&P 500이 0.35%, 러셀이 0.61%로서 조금씩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막판에도 약간은 올라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우는 조금은 장막판이 좀 많이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수주 중심으로 좀 하락이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큰 폭이 상승된 게 없었죠. 이제 M7에서 상승된 것은 애플밖에는 없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합 내지는 조금씩 하락이 깊었다. 특별히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인도량 발표량 앞두고 좀 하락세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팔란티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하락이 깊었죠. 대신에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좀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약간은 보합 수준이 있었는데 에너지주만 조금은 상승했죠.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지정학적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것들만 좀 상승했다. 그다음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이 상승됐다. 약간은 매기는 돌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가 조금씩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원래는 여기가 좀 하락되면 이쪽이 좀 많이 상승되는 모양이 있는데,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락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일단 올라온 데 따른 좀 시장의 불안을 느끼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을 다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또 걸리지 않겠는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것이 아무래도 베이징 머티리얼스 있죠. 금하고 은이 있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오버슛이 나오면서 좀 하락되는 그런 모습들, 뭐 금선물이나 은선물에서도 좀 마진 같은 것들이 있죠. 전거금도 많이 상승되고 있으니까 조금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고, 자, 테크놀로지나 파이낸셜 역시도 조금 하락세가 깊었다. 그래서 잘 갔던 것은 에너지,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그 다음 컨슈머 디펜스 이쪽으로 좀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됐는데 그 상승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간의 지금 이제 올라간 데 따른 부담감을 느끼면서 좀 물량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 보시게 되면 일단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따른 차익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만, 특별한 뜻은 없겠고,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폴 본다만 3%, 3.28% 올라왔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부터만 급락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올라왔던 데 대한 차익 매물들, 자, 그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주가 자체가 약간 일단 눌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면서 형성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모양들이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트리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 일단 이번 주 끝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1일 초까지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감마라든지 그쪽에서 조금은 아무래도 7천 쪽에다가 베팅하는 것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지금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물론 물량 털 때는 아니고, 물론 많이 먹은 분들 한해서는 뭐 조금 털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갖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시장 하락의 원인은 아무래도 2025년도 마지막 분기에 기술주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S&P 500 지수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기술주 하락에 힘입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주 상승했던 것을 약간은 반납했고, 팔란티어, 메타, 오라클 이런 것, 그다음 AMD 역시도 조금의 하락세가 있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특별히 이번 주에 경제지표 이런 것들의 발표가 적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내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이번 주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은 기술주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은 같은 은은 상당히 많이 어젯밤에 한 80달러를 기록한 후에 8% 이상 하락이 되면서 아무래도 어제장이 좀 오버슈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이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시스테믹한 그런 스트레티지스 있죠. 그래서 시스템한 전략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업할 때 있죠. 시장이 좀 상승할 때는 한 1빌리언 정도가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셀을 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플랫 할 때 있죠. 마켓이 옆으로 횡보할 때 그때는 34빌리언 정도를 갖다 매수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일단 마켓이 밑으로 떨어질 때는 133빌리언들 매도한다는 것들. 자, 우리는 이제 떨어질 때는 도리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이 좀 떨어질 때는 매도를 해버리고 올라갈 때는 약간씩 익절하는 개념, 그 다음에 횡보할 때는 좀 많이 산다는 개념. 그래서 오늘 장도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에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익절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갈은 내년에 시장 상승률이 훨씬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갈은 시장의 급등세가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S&P 500의 2025년도까지 약 18%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벤치마크는. 그런데 여전히 기술주 비중이 높은 이 지수가 2020년도에는 우선 10% 한자리 숫자의 후반대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러한 이유는 M7 자체가 아무래도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M7이 아닌 곳에서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anyway 어쨌든 상승의 추세를 보고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M7이 있는 곳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은 한 자리 숫자의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7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저조하겠고 나머지 분야가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난 3년간 확실히 대조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2020년대에는 여전히 매우 좋은 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일단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몇 가지 악재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과 또 차기 연준 의장의 발표, 트럼프의 일단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해서 부과한 관세,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판결,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자, 아무래도 좀 시장을 출렁거리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난관들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일단 극복한다면은 아무래도 또 긍정적인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보시는 아무래도 기술주의 지금 이제 어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눌림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익이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익이 계속해서 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워싱턴의 정치적 분열이 새해 또 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해를 본다면 금리의 추가 인하가 기대되고 있다는 것들,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들, 그에 따른 자본 지출 증가, 그리고 활발한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이러한 전망이 우선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는 미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확실히 더 높은 품질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금이나 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볼진적으로 거래와 자본 지출이 거의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제하는 가격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의 위험 요소가 아무래도 정치적 불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도가 중간선거라는 해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4년 임기 중에서 중간선거 기간이 시장 성과 측면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개혁 허가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데 인프라 지출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지지는 있지만 내년에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그런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자, 내년은 선거의 해이고 민주당 공화당 사이는 만약 그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지에 관해서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상고하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은 내년에 시장 자체가 또 한 번의 큰 폭의 상승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비스코프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인 폴 히키라는 사람인데 내년 시장이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는 있지만은 1월 말에 아니면 연말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 요인보다 훨씬 더 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달러라든지 석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모두 52주 최저치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석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최저치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리 다른 것보다는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다가 1년 범위 하단에 있을 때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자, 그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머리 세 개 달린 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석유, 그리고 국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모두 다가 동시에 상승할 때 대개 시장이 큰 역풍이 되는데 지금처럼 모든 지표가 하락하거나 52주 최고치 부근에 있을 때는 시장을 위해서 레드 카펫이 깔린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을 위한 조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주도권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위대한 기업, 아무래도 M7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픈AI 챗GPT 출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1990년도 넷스케이프의 제품을 출시한 직후와 매우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챗GPT가 넷스케이프가 인터넷을 주류로 만든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비웃고 하는데 시장이 기존의 통념을 거스르면서 그 흐름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비웃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시대가 바뀌고 제품이 바뀔 때 아무래도 버블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고 있죠. 근데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버블은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AI 거품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다 일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금속 관련 주식이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2년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본다면은 130%가 기술주 나스닥이 일단 지수가 상승했는데 금과 은이 모두 170%, 300% 급등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거품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일부 기금속 관련 주식에 거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웹부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2020년도에 일단 아무래도 AI의 혁명을 갖다 이끌고 가는 주식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소 있고 애플, 그 다음 테슬라, 팔란티아, 그 다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퍼리스 같은 경우는 이란 S&P 섹터가 2010년도에도 다시 한 번 더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섹터는 아무래도 금속이라든지 광업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급의 제약, 전기와의 관련된 새로운 수요 동력의 등장, 그리고 비교적 견조한 경제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에 힘입어서 57.2%의 총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호재가 당분간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특별히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최신의 광업 보고서에서 금속 공급의 부족, 그 다음 전력과 관련해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해서 광업 부분이 다시금 한 번 더 우수한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금속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정 금속의 가격이 매우 강력한 상승세가 아무래도 세계 경제 전망의 개선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할 것이도 있다 이렇게 경고되면서 금속 가격이 더 심층적인 완화 사이클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 원자재 가격이 뛴다는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연준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다시 한 번 더 경제를 구조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은 최근의 가격 변동 이런 거는 단순히 펀더멘털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가 없다. 약간의 인플레이션도 가미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팔 같은 경우는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현재 버전 14.2를 갖다가 출시했다 언급했죠. 그래서 실제 주행 환경의 성능이라든지 시스템 안정성, 맞춤 설정 기능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향상된 주행 완료 기능이라든지 블랙박스의 영상 재생, 카메라 시야의 모니터링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운전자의 피드백에 따르면은 더욱더 부드러워진 스티어링이라든지 안정적인 차선 변경, 그리고 향상된 장애물의 인식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빗길이라든지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의 성능 개선이 확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자료는 일단 UBS에서 나온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요 자료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세미컨덕터 있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엔비디아와 그룹이 일단 합병을 했죠. 자, 그에 대한 UBS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그록의 계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좀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원 분야가 마치 두 차선의 고속도로처럼 변모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두 차선 모두에서 경쟁을 하려 한다는 것이고, 첫 번째 자세는 엔비디아의 전통적인 방식. 다 아시겠지만 대용량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한 강력한 범용 GPU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로 인해서 유연성을 원하고 그에 상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이런 구성은 매우 효과적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추론에 작업할 경우에 있어서는 병목 현상은 연산 자체보다는 칩 외부에 고대역폭 메모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 그로 인해서 모델이 작고 지연 시간이 민감한 작업을 많이 수행할 때 이러한 메모리 트래픽이 아무래도 성능 전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에이직이죠. 에이직은 잘 아시겠지만 그 특정한 분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SRAM 이런 것들에 지금 랜덤되는 그런 액세스 메모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업 섹터에 더 많은 부분을 연산 영역 가까이 유지하게 된다. 자, 이를 통해서 특정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추론 속도를 높이고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기 이 두 번째 차선을 속하는데 엔비디아가 특히 루빈의 중요한 로드맵의 부상함에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두 차선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자체가 엔비디아가 루빈 있죠. 루빈의 SRAM, 즉 말해서 정적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요거 에이직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엔비디아에게도 라이센스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추론 분야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현재 그래픽 GPU가 아닌 추론 엔진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18개월이나 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행동이다. 자, 둘째는 단순히 칩을 설계하는 것 이상의 문제라는 거죠. 개발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들, 컴파일러라든지 런타임, 프로파일링, 그 배포 전략이라든지 기존 코드를 손상시키지 않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모두를 포함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 차별점은 단순히 실리콘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전체 스택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 자, 이러한 스택에 대한 접근 근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떤 로직의 블록을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것들. 자, 세 번째로는 일종의 해치 전략이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주력 GPU의 로드맵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도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특수한 추론 장비로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들. 네 번째는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러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속도라든지 차별화 그리고 이미 구축된 신뢰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2년 후가 아닌 즉시 해당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다. 결론은 시간 싸움이라는 겁니다. 시간 싸움에다가 이게 단순히 구매만 가지고도 자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 갖고 될 게 아니고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합당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사를 인수한 것 자체가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루이스트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타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TPU에 맞서서 추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그록의 경영진이 과거에 TPU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록의 LPU, 즉 언어 처리 장치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TPU와 유사하면서 대규모 추론에서 지연 시간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 275달러를 주면서 아무래도 44%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대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번에 인수합병을 갖다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선수 역시도 자사의 경쟁 우위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확장하기 위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잘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자사의 LPU가 GPU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추론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은 10배나 더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 자체가 추론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된다. 이미 증가하고 있지만, 자,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한번 인수는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에겐 푼돈이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겠죠. 오라클이나 이런 데는 돈을 빌려와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돈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록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비독점의 기술 라이센스 핵심 인력을 위해서 2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좀 비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 달러 잔되는 엔비디아의 총 현금 보유액의 한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현금 보유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충분히 일단 이거 쓰고도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200억 달러는 비용은 절대적인 규모로는 상당하지만 엔비디아의 현금 보유량과 현금 흐름의 창출 규모에 본다면은 미미한 수준이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TSMC가 가격을 딱 인상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인상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인상률은 한 3에서 한 1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강력한 지금 수요 때문이다. AI 반도체에 관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잘 팔린다는 거겠죠. 잘 안 팔리면은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데 너무 잘 팔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을 인상해도 팔린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AI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투자자 조 테라노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연말 전에 매도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라노바가 요번에 매도했던 것은 SPDR 골드 트러스트 GLD ETF 있죠. 요 보유분을 갖다 모두 매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기금속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크게 반전했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를 때는 좀 매도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목표한 것과 같이 가격의 반전을 무시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위험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GLD를 매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액이지만은 수익성이 좋은 거래에서 손절매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포지션을 다시금 구축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 자, 아무래도 어제 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오버슛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익절을 하고 버리신 분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금 손절하고 다시금 내려올 때 그 가격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말은 요 위에서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단타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을 때, 자, 그럴 때 조금씩 들어가셔서 길게 보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래량이 많을 때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데는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직전 고점에서 아직까지 일단 돌파를 못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실적 없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일단 강하게 상승했던 것들 있죠.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올라갔던 폭이 약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조금은 더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대신에 만약에 못 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담으셔서 또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게 되면은 또 상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봐서. 그 다음에 또 인도량 발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자, 그에 따른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부터 본다면은 추세가 바로 반전되기는 조금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일단 221선을 지켜주고 있고 모든 이평선 위에 일단 지금 이제 정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일선만 좀 눌린 모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좀 오른쪽에서도 눌림목이 있었지만은 뭐 큰 폭이 없었고 밑에서 다시금 사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옆으로 이렇게 눕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진다면 들고 가시고 좀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 이상까지는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조금 일단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하지 못하는 개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좀 있다. 올라갈 때마다 아무래도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이 든다. 시간과 기간 조정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승의 추세가 약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금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면은 사지 못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많이 빠졌을 때, 자, 그럴 때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또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 방산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속해 있는 겁니다. 팔란티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AI, 방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천천히 매수하시고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뭐 털고 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롱텀으로 들고 가시면 또 좋은 그런 발휘한 능력들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일단 지금 조정이 없죠. 다른 거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S&P 500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옆에서 눕고 있는데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강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마이크론 이런 것들도 좀 빠질 때마다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씩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자. 지금 이제 장세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